홍기령 한국해양대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고 원인 조사 중이지만 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주요 사고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일단 그 바람이 셌고 이 파도가 한 2, 3m 정도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돌고래호 프로펠러에 그 해상에 떠다니는 폐어구나 로프 같은 게 감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프로펠러가 정지되고 배가 전진을 하지 않으면 이 보건성을 급격하게 상실해서 돌풍이나 너울성 파고에 갑작스럽게 전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선장이 돌고래 일에 선장하고 통화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만요 하는 게 선박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고 그 이상 상태가 프로펠러 정지였고 그 이후에 돌풍에 의해서 바로 전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고 선박 돌고래호 저희가 앞서 선장님께도 여쭤봤는데 9.77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추자도에서 남성항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엔 충분한 크기의 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배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그는 그 낚싯배인데 보통 그 정상적이 같으면 한 4, 5m 파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 바람의 세기가 초속 11m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풍랑주의보 기준이 그 초속 14m입니다. 그럼 이제 풍랑주의보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추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선박의 폐우거 등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감김으로써 선박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조금 전에 이제 너울성 파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일반 파도하고 너울성 파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 너울성 파도는 그 일단 파장이 깁니다. 파고 제일 높은 곳에 높은 사이에 이 파장의 길이가 길면서 출렁출렁 울리는 그걸 이제 영어로 스웰이라고 그러고 너울성 파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파장이 짧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박을 조금씩 이렇게 경사지게 하지만 너울성 파도는 한번 탁 맞으면 크게 배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선박이 어떤 기관 고장 등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을 때는 전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북독풍 계열의 바람, 저기압, 너울성 파도 여러 가지 악천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혹시 선박 점검이 미흡했다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그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경에서 또 해양수산부에서 그 여객선이나 이런 그 해양 레저 보트에 대한 점검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사 감독관들이 파견돼서 있고 또 지금 추자도에도 우리 해경 파출소가 있어서 출항 시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어구의 프로펠러가 감기면서 선박 자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사고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실제 탑승자 명단 그리고 승선자 명단이 이제 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출항을 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충분한 우리 해경 인원이 있으면 일일이 탑승객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신분증 확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여객선이나 유도선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선 낚시용 레저보트다 보니까 자율 신고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확한 탑승 인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또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마 낚시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조기에 철수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신고한 인원하고 실제 승선한 인원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레저 어선 같은 경우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 신고에 의지를 하고 있고 또 해경에 출항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쳐서 뒤집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배인데 그냥 레저 어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안일하게 관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어르신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해상 레저 선박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관리하는 주체들이 이제 기관별로 다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같은 거는 여객선은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유도선, 유람선이나 도선 같은 이런 거는 이제 해양경찰이 하고 있고
또 이 그 어선 같은 경우는 또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고 지금 이 그 어선용 그 낚시 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또 유도선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이와 같이 그 관할 관청이 다르고 또 이 해양 관리 안전 관리를 하는 그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항상 그 관리에 좀 그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사고를 계기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관리권을 한 기관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뭐 이상 신호 감지된 뒤에 해경까지 신고가 좀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그 사고가 난 지점이 그 추자도 부근이 우리 그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VTS 관제선이 제주도에 있고 목포와 진도에 있습니다. 그건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진도에서 한 40여 km 떨어져 있는데 해경이 이제 그 관리인 화면을 보면서 이 돌고래어가 갑자기 사라진 걸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같이 나갔던 돌고래 1호 선장이 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이제 끊겨졌을 때 바로 해경에 신고를 했으면 조속히 신고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아마 또 돌고래 1호 선장 입장에서는 보면 그렇게 지금 뭐 바람이 세긴 하지만 선박이 전복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본인이 계속 그 이제 휴대폰으로 통신도 해보고 또 사고 주변을 찾으면서 찾을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한 게 1시간여 흘렀을 것 같고 네. 사고 신고 후에는 해경이 즉시 출동을 했고 부산에 있는 중앙수색구조단이 즉시 파견됐고 또 날이 밝아서는 헬기가 떠서 광범위하게 수색을 이루고 있는 거 봐서는 네. 해경이 세월호 사고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수색단이 교대로 투입돼서 수색을 계속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고 선박이 원래 사고가 난 지점은 추자도 북단이었습니다. 북단 약 500m였는데 현재 배가 전복된 배는 추자도 남단 약 1km 지점에서 발견된 걸로 봐가지고는 12시간 넘게 흐르면서 아마 그 바람 북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가지고 추자도 남단까지 이렇게 흘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으로. 그래서 아마 그 실종자들도 네. 아마 그 추자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이렇게 떠밀려 내려오면서 추자도 주변에 무인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40여 개의 무인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해양 안전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라이프 자켓을 빨리 구명정을 빨리 착용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생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수색을 한다면 생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기령 한국해양대 교수께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